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조적 분석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나누자면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트란, 코볼, 파스칼, C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 중심 언어,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자바 언어, 자바가 됐든 아니면 C샵이 됐든 C++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객체 중심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예전에 쓰던 거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요즘에 쓰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요구사항 분석할 때 구조적 분석 기법, 얘를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랬을 때는 객체지향 분석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UML이에요. UML. UML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배울 거니까 일단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게 구조적 분석 기법이요. 얘는 이제 자료의 흐름과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는 그 기법,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구조적 분석 기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얘는 전부 다 이제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도형을 가지고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해서 그걸 이제 도형으로 나타낸 거다.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 중심의 분석용 도구랑 그리고 분석 절차 얘네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분석가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그 그림을 보고 대화하기가 편하겠죠. 얘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 분석 기법도 하얀식 방법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전부 다 이제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분석의 중복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향식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수준에서 상세 수준까지 위에서 아래로 그냥 단계별로 분리해서 모델링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하향식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향식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구조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전체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되고요. 시스템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그 명세서 작성이 이제 가능한 게 우리 구조적 분석 기법이요. 이 구조적 분석 기법을 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흐름도라는 것도 있고요. 자료 사전이라는 것도 있고 수단위 명세서라는 것도 있고요. 개체 관계도라는 것도 있고 상태 전이도라는 것도 있고요. 제어 명세서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 흐름도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말 그대로 자료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자료 흐름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의 정보, 학생의 이제 성적이 만약에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입력된 그 성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성적이 이제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자료 흐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사전이라고 있죠. 자료 사전이라는 거는 자료 흐름도에서 이제 기술한 모든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한 거를 더 자세히 이제 정의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자료 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단위 명세서라고 있죠. 이 수단위 명세서라는 거는 자료 흐름도에서 어떤 일이 수행되는지 그걸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각 처리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수단위 명세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관계도라고 있죠. 이 개체 관계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체하고 개체의 이제 구성 그리고 속성 그리고 개체 간의 관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우리 개체 관계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전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스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의 말 그대로 상태랑 상태 간의 이제 전이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상태 전이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명세서라는 거요.
제어 명사는 다양한 이제 제어 흐름, 시스템의 동작을 잘 나타내 주는데 시스템 개발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됐든 아니면 개발 후에 시스템 동작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제어 명세서예요. 그래서 우리 구조적 분석 기법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구조적 분석 기법에서도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우리 구조적 분석 기법의 특징 그리고 분석 기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